자, 안녕하세요. 4차 시 지수의 확장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지수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어도 정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쓰던 지수 법칙들, 뭐 예를 들면 거듭제곱끼리 서로 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지수를 서로 더해주면 된다 라든가 미치 같은 두 거듭제곱을 나누게 되었을 때 지수 간의 뺄셈으로 처리한다. 이런 규칙들을 이제 지수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의 결론과 유사하죠. 근데 그 범위가 실수까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유리수 지수가 나왔을 때, 즉 분수 지수가 나왔을 때 그 분수 지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근 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잘 쓸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먼저 유리수 범위까지 한번 지수를 확장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정수 범위까지는 지수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수 지수를 도입할 때도 지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끌고 올 지수 법칙은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저 지수 두 개를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P와 Q가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 PQ가 정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인 지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P가 n분의 m이라고 하는 분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Q는 n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n을 자연수로 설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m 값은 정수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수가 되겠죠. 분수 형태. 우리가 말하는 유리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봤을 때 a의 n분의 m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a의 n분의 m 곱하기 n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고 요거는 계산해보면 a의 m제곱이거든요. 자, 이렇게 성립이 되도록 저 유리수 지수를 가진 얘의 값을 정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얘를 뭔가 하나의 문자처럼 보게 된다면 어떤 것을 n제곱했을 때 얘가 나왔다.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의 n제곱은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지수를 다루는 상황이면 실수를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실수를 건드리는 상황이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a의 m제곱의 n제곱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지수 법칙이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도록 우리는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얘를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면 만사 오케이.
이제 지수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수학자들이 정했고요. 그럼 우리는 이 결과를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거듭제곱근 그 자체를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형태를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뭐 가끔씩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거듭제곱을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꾸어서 푸는 것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에 분수가 들어가겠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 첨자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붙은 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 쪽에 붙게 된다. 자, 그래서 분자는 지수 쪽에 남겨놓고 분모를 이렇게 앞에 작은 첨자로 꺼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라면 앞에 첨자를 분모, 위에 있는 지수를 분자로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유리수까지는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 라고 쳤을 때 실수까지는 그럼 어떻게 확장을 시키느냐 라는 건데요.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에서 자연로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제 보통은 엑셀을 이용해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지수로 갖는 숫자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대략적으로 1.414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의 루트 2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으면 얘를 순차적으로 가까이 1.4142 어쩌고저쩌고에 점점 가깝게 숫자를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2의 루트 2제곱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2의 1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했으면 2의 1.4제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는 2의 1.41제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는 2.2의 1.414제곱까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계속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이 값이 처음에는 완전히 뭐 우리가 원하는 값이랑 좀 떨어져 있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떠한 한 개의 값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가까워지는 하나의 값을 이제 우리는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두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지수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실수에 점점 가까운 값이 되도록 지수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갔을 때 그때 하나의 값이 나온다, 하나의 값으로 이 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으로 실수지수를 갖는 이 거듭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즉 이제 보니까 2의 어떠한 실수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대응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나중에 추후에 지수함수라는 형태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지수에 실수제곱이 들어가더라도 값을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찾아 나갈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식을 다룰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실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본격적인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그래도 지수법칙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던 대로 성립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이 활동지 맨 아랫부분에는 그 교과서에 있었던 지수법칙 4가지를 적어놨을 거예요. 그 지수법칙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 mn이 실수든 말든 a의 m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선생님 말이 잘못했네요. 실수이든 말든이 아니라 실수면, 그쵸? m과 n이 실수면 a의 m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 등의 지수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수법칙 교과서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 있냐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수 거듭 제곱 볼 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얘랑 얘랑.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는 a가 0만 아니면 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억해 놓으세요. 밑이 이제 이렇게 양수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언제부터냐면요. m과 n 값이 유리수 또는 실수 이런 식으로 정수 이상의 범위로 넘어갔을 때는 밑이 무조건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음수지수를 갖는 유리수지수 이런 걸 다룰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리수지수나 실수지수를 다룰 때는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주의사항, 알겠죠? 그래서 밑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 분수지수나 실수지수 어떻게 다루고 지수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7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수가 적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표현해봐라 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분수지수가 들어갔을 때 얘를 거듭제곱근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분모에 있는 것을 앞첨자로 꺼내서 적어주시고요. 여기 분자를 지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세제곱근 7의 1제곱, 다시 말하면 세제곱근 7 이렇게 값을 구해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근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분모에 있는 숫자를 앞첨자로,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숫자를 지수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제곱근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조그만 첨자 2는 사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제곱근 워낙만 있으니까. 그래서 저 2를 생략하고 적어주게 된다면 루트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요 이제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안쪽에 있는 지수는 바깥쪽으로 꺼내서 계산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순서를 살짝 바꿔서 루트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 제곱을 바깥쪽으로 꺼내서 계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루트의 전체 제곱 이렇게 봐서 2의 세제곱인 8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2차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면 2의 세제곱은 양수니까 여기 안에 있는 2와 이 루트 기호 약분하는 느낌으로 정리해줘도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파악해서 8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이거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반대로 거듭제곱근 형태로 된 것을 한번 분수지수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똑같죠 뭐. 얘도 일단 마이너스 2가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이쪽은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요. 이 앞에 있는 첨자는 분모에서 왔죠. 그래서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지수가 분자였을 테니까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법칙에 대한 결론은요.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지수법칙대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대로
지수 법칙 써서 풀면 된다. 다시 말하면 쫄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날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알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보면 밑이 2로 같은 것들의 곱셈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밑이 같은 것들의 곱셈은 지수간의 덧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냥 지수끼리 더합니다. 2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지수를 계산해 봤을 때 3분의 6 이렇게 통분이 될 거고요. 약분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던 대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밑이 같은 것들끼리의 나눗셈이라면 지수 간의 뺄셈으로 처리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5에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얘는 5에 덧셈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약분해주면 5의 제곱. 자, 5의 제곱. 그래서 얘는 2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125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지수 간의 곱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125에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계산해주면 125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25, 5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5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지수의 곱셈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니까 5의 1제곱, 즉 5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한 번에 125라는 게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지수 간에 싹 다 곱해주면 되겠죠.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5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지금은 보시면 여기가 좀 애매해요. 밑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근데 10은 2 곱하기 5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랑 계산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0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이라는 애를 건드려 볼게요. 얘는 다시 표현해보면 10을 2 곱하기 5로 쪼개 쓸 수 있고 그것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거든요. A, B의 N제곱 같은 느낌? 이거 어떻게 풀더라? N을 분배하는 느낌으로 풀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2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5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것들 이렇게 밑이 같은 것들끼리 곱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 간의 덧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밑이 2인 애들을 보게 되면 5분의 8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3 있어요. 요거 간의 덧셈. 그래서 5분의 5가 나올 테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5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있어요.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0이죠. 그럼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음수지수 다른 방법 익숙해지셨나요? 이 부호를 바꾸면서 그쵸? 부호를 양수로 바꾸면서 뒤집어라, 즉 역수를 취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앞에 있는 2의 1제곱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자에다가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5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법칙이 그렇게 어렵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지수를 제곱근기호로 바꾸는 거 또는 제곱근기호를 유리수지수로 바꾸는 거 요거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적용하는 거 좀만 더 연습을 해보시면 이 단어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딤 영상이 오늘 좀 길어졌는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